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없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휴장이지만 유럽 증시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증시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세게 빠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21선은 버텨냈거든요. 그 코스피 21선에서 이제 꼬리 잡고 낙폭을 줄였고, 삼성전은 21선 깼다가 이제 거기서 플러스로 끝났고, 21선이 의미하는 거는 한 달 거래일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를 깰 정도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근데 이제 투자들 생각에는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근에 한 달 추세를 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21선에서는 반등시켜놓고 또는 버텨놓고 그 다음 추이를 지켜보자. 이게 이제 화요일장의 어떤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들 자체는 되게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중국 재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좀 더딘 것 같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펼치긴 하는데 좀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건 부담 요인. 그런데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 이렇게 좀 갈리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이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 더 올린다라는데 저게 진짜 두 번 더 올리는 건가? 이런 어떤 의구심. 또 유럽은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별로 좀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이제 확인이 좀 돼줘야 되고, 그 멈춘 게 예를 들어 경기 나빠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멈췄다 이런 신호를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도 없고 이두저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매수도 자제되고 그렇다고 매도도 엄청나게 쏟아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이제 기준금리 추이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다 또는 이제 인하 쪽으로 돌입을 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국가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멈춘 것 같다. 인상은 거의 피크야. 이런 믿음은 있어서 그동안은 올라왔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이제는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고 인하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신호를 주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이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오늘 미중 갈등 관련해서 뉴스가 상당히 많았죠. 모든 것이 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신중한 목소리는 나오면서도 어쨌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조금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는,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의 중국 관계를 개선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해운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예를 들면 흥하해운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 회사 흥아해운의 그 아가 이제 아시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물동량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죠.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물건 실어 나르려면 또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조선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부분적으로 종목들에 영향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나온 재료, 현대차가 10년 동안 110조 원 정도 투자해서 하여튼 전기차 2030년도에 이제 되게 많이 생산할 거다 이런 재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막판에 뉴스가 나온 거라서 종목들이 충분히 반응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오늘 2,800억 정도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2천억 원 이상 매도한 거는 3월 초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이제 1,000억 원대 이상 연속으로 매도한 거는 또 4월 초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한 게 특징적이었는데, 요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금융 투자가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 그러니까 항상 이 세 주체,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두 주체가 매도하는 장이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시장 전부 다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수급 구도를 좀 보였고요. 종목으로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했어요. 예, 두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조선주 쪽에 매수가 좀 많이죠. 하나오샤, 현대중공업, 현대, 한국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를 좀 매수하는 게 특징이었고,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은 아직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특징이
그 석유화학 쪽 계열의 종목들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금호석유, 뭐 롯데 케미칼이라든가 밑에 보면 이제 화학 계열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포진했잖아요. 그래서 화학주들을 좀 매수를 했다. 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이전에 이제 2차 전지 고리로 연결됐던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고리에서 화학 쪽으로 매수가 넘어간 게 이제 기관의 오늘 매매의 특징.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좀 팔고 에코프로를 또 특히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매수 쪽에서는 이게 업종이 특징 지역으로 있다 이런 느낌은 없고, 다만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조금 상단에 있는 게 특징이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동반 매수가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렇게 업종을 고르게 담아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눈에 딱 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양 주체 전부 다 이제 코스닥을 어쨌든 순매수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종목별로 골라서 담아가는 종목 장세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게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최근 들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급이 반응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실제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히 이제 빅테크 주들이 못 견디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멱살 잡아 버텨내느냐, 이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개선. 근데 사실 이렇게 미중 관계 개선이 이제 한중 관계 개선하고는 아직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종목들이 반응을 좀 했잖아요. 기관들이 좀 움직였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한 해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에 특징적인 게 주중에는 매도하거나 좀 놀다가 금요일에 좀 막 왕창 사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3주 연속해서 금요일은 대량 매수를 했어요. 목요일은 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2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매도한 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좀 일시적인 단발적인 흐름에 그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은 매수인데 두 종목의 매수 기조가 버텨지느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수급의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조정의 폭을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상승 종목은 이제 중국하고 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올라가서 이제 이슈들은 뭐 대체로 중국에 집중이 됐었다. 종목 이슈는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내려가던 환율이 살짝 튕겼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300원대 이상에서는 환차익을 좀 누려볼 만한데라고 기대를 했다가 지금에서는 환차익이라는 거는 좀 지워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환차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진정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거를 좀 기다리는 측면이 좀 일부 있을 거고요. 이 두 번째 차트는 이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매도, 한국, 인도, 대만 증시 매수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중국에 베팅하지 않고 한국과 대만, 인도 쪽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운용사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실망스럽다라고는 해도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좀 약간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올라갔던,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온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좀 일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비롯한 이런 종목들, 주도 종목들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저 코스피는 21선까지 닿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가 났고 21선까지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장의 조정폭은 하이닉스가 11만 원 정도 되는 저 21선까지 버텨내고 그 위에서 이제 조정 끝내고 재차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버텨내느냐, 아니면 저 21선을 깨고 내려가느냐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뭐 지금보다
제법 큰 폭의 어떤 하락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거고, 저 선 위에서 막아낸다라면 뭐 지수는 2600에서 아주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매물 부담 덜어내고 재차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ADR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낮아진 추세라서 뭐 이렇게 종목들은 이렇게 소에 눌렸던 종목들의 반등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수급이 매도 수급이었다가 좀 살짝 바뀌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 또 고릴라 리서치에서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